그 첫 번째 그 첫사랑 뭐첫 감히 내 옆에서 시험지 그 답안지를 더 받아 이러면서 저도 한번 더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왜 1년 만에 합격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이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면 짧게는 2년 정도에서 길게는 뭐 4년, 5년 뭐 그 이상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수험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1년 만에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이 절대 양이 적은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직장인이 1년 만에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이게 객관식 시험이랑은 다르게 내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 시험이고 그 주 골자는 첫 번째는 압도적인 그 양을 투자를 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1년 정도는 정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를 가장 최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에 거의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롤 모델, 즉 나의 경쟁자,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을 이미 경험을 했던 유예생이나 이전에 탈락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도 제가 약점 과목부터 먼저 승부를 보고 강점이 있는 과목을 뒤에 배치하는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윈나우 전략을 수행하고 수립하고 수행하게 됐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크게 한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유는 정말 많은데 만들어내면 되는데 오늘은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쟁자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 즉 경쟁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몇 명 뽑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결국에는 이거는 좀 학술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적소라는 것인데 그 적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에 2017년 제가 이제 졸업반이었을 때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5천 명이 안 됐습니다. 1차 응시생이 4,7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올해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8,0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 자격증 시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5년 만에 2배 정도 가까이 응시 인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25년, 30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으니까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것이다. 전문 자격증을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서 노무사라는 그 자격증이 그래도 합리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이제 직장인 수험생들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고용 안정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고 지금도 보면은 금융권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가정에 계신 주부분들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 시험이고요. 이 두 축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년차 준비할 때랑 2년차 준비할 때랑 3년차 준비할 때랑 분명히 실력은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더 경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되게 희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쉽다라는 마인드로 올해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가의 비용입니다. 일단은 저는 직장인 수험생이고 전업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전업 수험생들한테는 이 노무사 수험이라는 것이 노동입니다. 그분들의 본업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제가 맨날 본업이라고는 하는데 공부가 사실상 제 본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나서 남은 여가 시간을 떼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노동 공급이랑 여가의 어떤 그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한 시간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년, 3년 준비할 만큼의 그 정도의 시험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직업이 없고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라는 시험의 합격이 지상 목표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연애를 해도 되는 시간이고 아니면 제 취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힘과 시간, 노력 등을 수험에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실력 상승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분명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준비를 했고 저는 직장인이고 전업수험생인 친구가 있었어요. 노무사 수험 하다 보면은 동차반이라는 게 있고 1, 2, 3기 정규 과정이 있어요. 동차반이라는 것은 이제 좀 1, 2, 3기에 비해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 동차생들을 위해서 조금 덜어내고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반이거든요. 내 사전에 동차반이라는 거 없다. 나는 무조건 롤모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생한테 맞췄기 때문에 난 동차반 듣지 않는다. 무조건 정규 과정 들어서 내가 그거를 강의를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난 동차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1년 먼저 나보다 공부를 했고 실제로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쳐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양을 많이 가져가고 볼륨을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저의 이제 저만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좀 따라가려고 했었고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죠. 왜냐면은 저한테는 시간도 없고 베이스도 없는데 작년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맨날 꼴찌하고 모의고사 막 빵점 가까이 맞은 적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좀. 하지만 그거를 버티고 나니까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시험 직전에 임박했을 때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5%에서 10% 정도의 합격 확률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동차반을 들은 학생은 그냥 이번 시험은 그냥 보는 거에 의의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어쩌면 저보다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윈나우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랑 내년까지 수험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수험을 어느 정도 경험 삼아 본 학생들은 벌써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100% 이론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기라는 예비 순환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수강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암기도 한번 다 해봤으니까 저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준비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제 회사에서의 입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1년 차 때 준비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네. 저도 설득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멋있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뒤에서 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제 앞에서 그런 거 아니니까. 회사라는 게 제 상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제 동료가 누군지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내가 계속 안정적으로 직장인 수험생으로서의 수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던 거죠. 저한테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역할 기대가 커질 수도 있는데 승진 같은 연차가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직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급하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흥미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 뭔가를 배울 때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랑 그 흥미라는 게 다르잖아요. 새로움이라는 게 다르고 내가 처음 이 이론을 배울 때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한 거랑 어느 정도 대충 보고 내년에 다시 보는 거랑은 저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시험장에서 보면은 좀 놀랐던 게 저는 그 모의고사라는 걸 혼자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루즈한 거예요. 제가 맨 앞자리였거든요. 운이 좋게 맨 앞자리였고 왼쪽에 남성분이 한 분 계시고 오른쪽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남성분은 딱 봐도 누가 봐도
그 처음 시험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험 치다 보면 자고 막 집중 안 하고 그 다음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소위 법전을 주거든요. 시험을 보면은 법전 받으려고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시험 보러 오는 게 더 좋죠. 근데 제 오른쪽에 여자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 있잖아요. 왜냐면 답안지를 계속 어쨌든 써내려가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답안지가 16페이지예요. 한 부가. 근데 16페이지를 쓰고 더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감독관님 시험지 더 주세요. 답안지 더 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바로 감히 내 옆에서 시험지 그 답안지를 더 받아? 이러면서 저도 한번 더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파워로 같이 시험을 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남성분은 그냥 제가 쓰는 거 구경하고 막 자고 그냥 딴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분위기 보러 온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정말 질적으로 그 다음 시험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 잘한 사람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흥미가 생겼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력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내가 조금 못 미쳤을 때 보완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지만, 내가 처음에 한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라면은 내년에는 흥미가 더 떨어지고 3년 차 때는 이 공부가 이제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전범위를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암기하고 다시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본기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 하는 게 공부기 때문에 장수생이 괜히 계속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점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고, 제가 30대가 되면서 마음을 먹은 게 있는데, 내가 뭘 하더라도 후회 없이 하자라는 마인드가 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지만 제 전략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유해생들, 수험생들이 저를 되게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상승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차생의 수준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2월에 진입을 했지? 라는 생각으로 상승을 했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열심히 해놓은 거는 배신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노무사 수험이 아니더라도 뭐든 어떤 뭐 회사 일이든 아니면은 공기업 취준이든 아니면은 뭐 취미든 간에 처음 할 때 정말 열심히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촬영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